아이에게 잘했다고, 머리 좋다고 하는 칭찬들, 이 말들이 아이를 오히려 멈추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아이를 위한 마음에서 나온 말인데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게 처음엔 쉽게 납득이 안 될 수 있어요.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캐럴 드웨크 교수는 수백 명의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칭찬 실험을 진행했어요.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더니 결과가 완전히 달랐어요. 지능을 칭찬받은 아이들은 대부분 쉬운 문제를 골랐고, 과정을 칭찬받은 아이들은 90% 이상이 어려운 문제에 도전했거든요. 칭찬의 내용이 달랐을 뿐인데 아이가 도전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칭찬하느냐가 아이의 뇌 구조를 바꾼다는 거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이가 시험을 잘 보거나 뭔가를 해냈을 때 역시 머리가 좋아, 천재 아니야? 라고 칭찬하면 아이는 그 순간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그 칭찬이 반복될수록 아이 뇌 안에 이런 생각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나는 머리가 좋다는 이유로 칭찬받는 거구나. 그런데 틀리면 어떡하지? 이게 쌓이면 어려운 문제 앞에서 아예 시도를 안 하는 아이가 됩니다. 틀리는 순간 내 머리가 좋지 않다는 게 드러나고 부모의 칭찬도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도전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잘했어 라는 칭찬이 아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묶어버리는 거거든요. 결과와 능력을 칭찬받은 아이는 실패가 두려워 도전을 피합니다. 부모의 칭찬이 아이를 멈추게 만드는 치명적인 실수가 되는 거예요. 드웨크 교수는 사람의 사고방식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이에요. 고정 마인드셋은 내 능력은 타고난 것이라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방식이에요. 머리가 좋다는 칭찬을 반복해서 받은 아이는 이 방식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하는 건 원래 타고난 거고 못하면 그냥 내 한계인 거라고요. 반면 성장 마인드셋은 지금 못해도 노력하면 나아질 수 있다고 믿는 방식이에요. 과정을 칭찬받은 아이들에게서 이 방식이 나타납니다. 이번엔 어려웠지만 더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거든요. 두 방식의 차이가 처음엔 작아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커집니다. 고정 마인드셋 아이는 도전을 피하고 성장 마인드셋 아이는 도전을 통해 성장하거든요. 그리고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게 부모가 어떻게 칭찬하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의 능력을 심사하는 심판관 역할을 멈추지 않는 한 아이는 평생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는 방향으로 자라게 됩니다. 칭찬의 방향을 바꾸는 게 먼저예요. 아이가 줄넘기 연습을 하던 날이었어요. 처음에 신나게 시작하더니 몇 번 걸리자마자 바로 내려놓더라고요. 다시 해봐 라고 했더니 어차피 못한다고 하면서 그냥 가버렸어요.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몇 번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왜 그런 건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잘했어, 대단한데 같은 말을 자주 들은 아이일수록 잘못하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시도 자체를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칭찬이 기준이 돼버리면 그 기준에 못 미칠 것 같을 때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낫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날 이후로 칭찬하는 방식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했어 한마디가 아이를 응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묶어버리고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되는 건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칭찬을 아예 안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결과와 능력을 칭찬하는 대신 아이가 한 행동과 과정을 그대로 말로 묘사해 주는 거예요. 거울처럼 비춰주는 거거든요. 칭찬에도 방향이 있어요. 두 가지를 비교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평가형 칭찬이에요. 100점 맞았네? 우리 아이 천재 아니야? 역시 잘했어. 이런 말들이에요. 결과와 타고난 능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아이가 다음번에 틀릴까봐 두려움을 갖게 되거든요. 두 번째는 거울형 칭찬이에요. 이번 시험 준비하면서 매일 타이머 켜놓고 30분씩 집중하더니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왔구나. 그 과정이 정말 멋지다. 이렇게요. 아이가 실제로 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말로 묘사해 주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봐준다는 거거든요. 말의 내용이 비슷해 보여도 아이의 뇌가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전자는 능력이 기준이 되고 후자는 노력이 기준이 되거든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전자는 결과와 타고난 능력에 초점이 있어요. 후자는 아이가 실제로 한 행동, 타이머를 켠 것, 30분씩 집중을 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로 묘사해 줍니다. 아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이 방식이 왜 다르냐면요. 머리가 좋다는 건 아이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준이 되면 실패했을 때 자기 자신이 문제가 된다고 느끼게 됩니다. 반면 열심히 한 것, 30분 집중한 것은 아이가 스스로 선택한 행동이에요. 그게 칭찬받으면 다음에도 그 행동을 반복할 이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말 한마디만 바꿨을 뿐인데 아이의 뇌는 실패를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 위해 거쳐가는 과정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거창하게 바꿀 필요 없어요. 기존에 하던 말에서 딱 한 가지만 추가하면 됩니다. 결과를 말하기 전에 과정을 먼저 말로 묘사해 주는 거예요. 시험지를 가져왔을 때 잘했어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어제 저녁에 모르는 문제 다시 풀던 거 봤는데 그게 오늘 도움 됐겠다. 이렇게요. 아이가 했던 구체적인 행동을 부모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게 아이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에서 막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틀렸어. 다시 해. 대신 이 문제 어디서 막혔어? 어떻게 생각했어? 라고 과정에 관심을 보여주세요. 틀린 것 자체가 아니라 생각한 과정에 반응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반복되면 아이는 틀리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부모가 결과라는 점수판을 치우고 과정이라는 거울을 비춰줄 때 아이는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스스로 시도하는 아이로 자라납니다. 잘했어 라는 말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말 뒤에 과정을 하나 더 붙여주는 거예요. 결과를 인정하되 그 결과를 만든 행동을 함께 봐줘야 한다는 거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딱 하나만 해보세요. 아이가 뭔가를 해냈을 때 잘했어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봤어 라는 말을 한 문장만 더 붙여보세요. 그 한 문장이 쌓이면 아이가 달라집니다. 칭찬에도 방향이 있어요. 결과를 향하면 아이를 멈추게 하고 과정을 향하면 아이를 달리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아이의 잠재력을 깨우는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칭찬 방식을 바꾸고 나서 아이가 달라진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해지는 이야기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